부실한 실적신고 대행사가 드디어 사고를 쳤습니다. 제가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인데, 신규로 실적신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사고를 친 지는 좀 돼요. 몇 년 전에도 한번 사고를 쳐서 연락이 왔거든요. 저희한테 저희 시스템 좀, 프로그램 좀 사용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사실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경쟁회사인데, 경쟁회사의 프로그램을 쓰겠다는 게.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수원에 있는 운송사가 전화가 왔어요. 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실적신고 대행사에서 대행을 맡겼는데, 그 실적신고가 좀 문제가 있게 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회원사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부실한 실적신고 대행사와 거래를 끊고 저희하고 저희가 지금 대행을 잘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 대행사가 또 사고를 친 것 같아요. 엊그제 그 네이버의 그 전국 주산모 카페라고 해서 제일 크고 제일 유명한 회원수도 한 2,000명 정도 되는 주선사들의 모임을 하는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글이 연달아서 두 개가 올라왔는데 내용은 뭐 비슷하고 그 회사, 어, 그 회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둘 다. 그래서 이제 상호까지 공개가 됐는데, 저는 상호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첫째, 실적 신고를 이해를 못하는 그 프로그램을 좀 다루던 회사들이 실적 신고 대응을 한다고 뛰어든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장에서 배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몰라요. 이런 내용을 모르고, 또 실적 신고가 아시다시피 액면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모르고 이 회사는 실적 신고를 의뢰를 하게 되면 배차 내역을 달라고 이렇게 하나 봐요. 엑셀로 된 배차 내역. 그걸 이제 근거로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주선사나 운송사가 이제 뭐 수도권에 이제 소규모 차량들을 배차하는 주선사는 이제 그런 일은 별로 없는데, 약간 5톤 넘어가는 5톤에서 11톤, 그다음에 약간 11톤 인과디나 그 이상 되는 차들은 서로 타 운송사나 타 주선사에서 물량 교환을 많이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잖아요. 일바람으로 운송하면 아시다시피 차량이 두 대가 확보가 돼야지 일바람으로 운송하면 허가가 나고, 주선업은 뭐 아시다시피 차가 없어도 주선업 할 수 있죠. 근데 일바람으로 운송업은 차가 여러 대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내가 그 차들을 이용해서 배차를 하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소속된 차들은 일은 알아서들 하고, 또 이 운송회사 일은 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주들하고 운송회사가 거의 이원화돼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차가, 우리 회사로 소속되는 이수탁 차가 15대라 하더라도 그 차들이 평생 얼굴 한번 안 보고 마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차들하고 헤어질 수도 있고, 어? 또 요즘은 뭐 최초로 주입차주로 들어왔을 때 한 번 정도는 볼 수는 있겠는데, 그 외에는 거의 서로 연락 안 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일반화물 운송사는 또 직접 운송 의무도 해야 되고 채소 운송 의무도 가지고 있고, 이런 채소 운송 의무를 지기 때문에 물량을 계약을 해서 배차를 해야 되는데, 자기 차가 열 몇 대 있어도 실질적으로 배차를 할 수 있는 차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기 차는 아니지만 자기 그 운송사하고 친한 사람들이 소위 장기용차식으로 장기적으로 그 회사랑 일을 하는 거죠. 완전 이원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운수사법상에서도 직접 운송의 범위를 넓게 잡아주잖아요. 직접 운송의 범위가 첫 번째 직영, 그다음에 이수탁차, 둘 다 직영이나 이수탁차는 우리 회사 명의로 된 차량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 되면 이제 장기용차, 전기용차도 없으면 중고망, 이렇게 네 가지를 직접 운송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뭐 직영하는 회사는 거의 0.1%도 안 되죠. 대부분 장기용차나 정보망으로 배차를 해서 직접 운송을 채워넣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운수사법상 직접 운송의 범위를 넓게 해준 것이 현실적으로 소속된 이수탁차나 지입차주들이 같이 일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국토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운송의 범위를 넓게 해줘서 위반을 되도록이면 덜 하게끔 만들려고 그런 게 이제 그런 배려가 운수사업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신고 대행하는 회사들은 제일 걱정되는 게 실적신고 대행하는 회사와 배차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들이 실전을 안 해본 회사들이 많더래요. 프로그래머 개념으로 이런 배차 장산 프로그램이라든가 실적 신고를 하기 때문에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현실을. 현실을 모르다 보니까 용어도 틀리고 또 현실의 애로사항이 필드에서 어떻게 배차가 이루어지는지를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어 고객은 이야기를 해도 들을 때는 다른 이야기로 듣고 있는 거예요. 다르고 다르는 거죠, 서로. 동상이몽이 동상이몽.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지식을 가지고 실적 신고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실수가 잦는 거죠. 이 메커니즘을 모르니까요. 근데 이제 뭐 주선업체나 운송사들이 실적 신고 대행사를 판단하는 그런 판단력을 갖고 있기가 어렵잖아요. 그냥 잘해 준다. 우리가 전문가다. 그러면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랜 전문가가 판단을 해서 실적 신고를 한다. 실적 신고는요,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방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사람이 판단합니까? 이 거래처를 보고 이거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거 사람이 어떻게 일일이 체크를 해요? 다 시스템에 넣어 가지고 어 이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가 거래하면 안 되는 경우에는 서로 거기서 조정을 하고 또 회원사가 저희 같은 경우 1,000개가 넘으니까 거의 우리 회원사들 보면 우리 회원사끼리 거의 거래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신고 불일치 문제도 그걸 이제 저는 이제 정합성이라고 그러는데 양사의 정합성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인제 또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직접 운송 비율도 맞춰야 되잖아요. 채소 운송이야 저희가 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요즘은 이제 채소 운송을 못 맞추는 회사들은 아예 실적 신고를 안 맡깁니다. 본인들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채소 운송은 아예 안 되는 회사들은 실적 신고를 아예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은 거의 처벌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단순 지입 회사, 단순 이슈 스탁 하는 회사들은 앞으로 좀 죄송하지만 살아남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신규 실적 신고 회사들이 어 그런 운송사나 주선사의 의뢰를 받아서 제대로 못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실적 신고는 있는 그대로 하려면요. 사람 대행사한테 맡길 필요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하려면 뭐하러 대행사한테 맡깁니까? 엑셀로 해 가지고 그냥 올리면 되죠. 실적 신고는 내가 나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하고 거래한 상대방하고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 관계를 틀어지면요. 실적 신고는 100% 수정 신고할 때 걸리고 또 소명할 때도 걸립니다. 소명할 때 걸리면요. 나만 조사받는 게 아니라 나는 신고를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그 신고를 안 했어요. 또는 내가 이 사람하고 거래할 때 서로 거래할 때 신고 안 하기로 했는데 그 상대방 나는 신고를 안 했는데 상대방이 신고를 한 거예요. 이게 약속이 지켜지기가 어려워요. 1년 반 내지는 2년 지나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자기가 불리하면 신고를 하죠. 그런 게 이게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게 사람의 기억 또 전문가라는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실적 신고 영역입니다. 첫째 조심해야 되는 거. 전문가가 판단한다는 사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적 신고는 시스템에 의해서 실적 신고가 이루어져야지 무슨 사람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 주선사나 이런 운송사들 보면요. 3 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배차 건수로 한 3만 건, 4만 건 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제가 알기로 저희 회원사 중에 몇 개가 되는데 엄청나게 배차하는 거죠. 삼 세 달에 3만 건, 4만 건이면 한 달에 만 건이면 한 400 콜에서 500 콜, 600콜 이렇게 하루에 배차를 하는 거거든요. 22일 근무를 잡고 어마어마하게 배차하는 거예요. 그것도 작은 차도 있지만 큰 차도. 요즘 뭐 저희 회원사 중에 한 군데는 11톤 차만 하루에 500대를 배차하는 회원사도 있습니다. 대단하죠?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그런 것을 어떻게 사람이 판단합니까? 그런 대행업체 맡기면요. 그런 대행업체 만약에 행정처분 걸리면요. 전화기 꺼버리고 잠수합니다. 절대 그런 거 조심하시고 항상 실적신고 대행사는 오래된 회사, 그다음에 회원수가 많은 회사, 그다음에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저희는 죄송하지만 저희 자랑하는 건 아닌데 저희는 FPIS하고 동일한 아카이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실적 신고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15년, 한 13, 14년 했구나. 13, 14년 했는데 전혀 이제 아직까지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을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